65세 이상이시거나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정순자이고 올해 74살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장도 드라마도 아닙니다. 바로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병도 외로움도 아닌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오해된 선회 때문에 제 삶이 소나기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제 인생의 사랑이자 남편이었던 박인호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거의 50년을 함께 살았고 서울 도봉구의 작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일을 축하하고 상실에 눈물 흘리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례식 다음날 새벽 늘 하던 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커피 2잔을 내리고 라디오를 조용히 틀어놓은 채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인호씨, 오늘은 빵 드실래요? 아니면 토스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젠 혼자라는 걸. 그 후 며칠은 마치 허공에 떠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손에 든 참머그잔만 기억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마당엔 낙엽이 수북했고 화분의 꽃들도 저처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건 소리 없이 찾아오는 공백이지만 안에서부터 천천히 삶을 비워갑니다. 아이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나경이는 마포에서 남편 준호와 손주들 민지와 도윤이와 함께 살고 있었고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야근 챙기셨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피부도 아팠고 삶 전체가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욕실에서 나오다 발을 헛디뎌 살짝 넘어진 일이 있었는데 별일 아닌 듯 날씨 얘기하듯 나경이에게 말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용하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두고 보기 싫어요. 우리 집에 와요. 혼자 있으면 무슨 일 생길까봐 무서워요. 근데 괜히 짐 되는 거 아닐까? 짐이라니요?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함께 있어주는 게 고마운 일이죠. 그때부터였어요. 가족, 이웃, 약국에 미정씨까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숙씨 진짜 복 받으셨어요. 요즘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아이들도 곁에 있고 훨씬 좋을 거예요. 심지어 주치의도 말했습니다. 정숙 어르신 연세에 혼자 지내시는 건 위험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들 저를 위하는 말이었기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았고 시세보다도 싸게 넘겼습니다. 가구 화분 액자도 나눠주고 책 몇 권, 사진 몇 장, 재봉틀 하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미 없지만 저만의 추억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만 챙겼습니다. 나경이에게 함께 살겠다고 말했을 땐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익숙한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오래된 유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휘어진 그 나무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젠 새로 시작할 때일까? 지난 시간을 내려놓을 때일까? 예전에 인호 씨가 말한 게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나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사람들이 널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지. 그땐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때론 가장 큰 실수는 가장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니까요. 딸과 함께 사는 건 겉으론 사랑이고 새로운 시작이며 든든한 울타리처럼 보입니다. 책을 포장하며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다들 좋다는데 분명 좋은 거겠지. 나경이는 철저하게 준비했지요. 사위 준호 씨는 서재를 비워 제 방으로 바꾸었고 민지와 도윤이는 할머니 환영해요라는 귀여운 그림을 그려 붙였습니다. 따뜻했고 감동적이었고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이사는 4월의 흐린 토요일에 이뤄졌습니다. 도봉동 골목을 떠나며 마음 한켠을 떼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로당 이웃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인호 씨가 나경이 태어났을 때 심었던 뒷마당 유자나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마른 가지 하나를 잘라 가방에 넣었지요.
마치 귀한 물건처럼. 마포은 분비는 버스 유모차 탄 강아지들 노트북으로 가득한 카페들로 북적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나경이는 두 팔 벌려 저를 반겼고 준호 씨는 미소 지으며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요. 새 방은 집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고 창문 없이 하얀 천장 채광창만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새 침대랑 허리 안 아프게 의자도 준비했어. 나경이가 자랑스레 말했고 옷장은 엄마 전용이에요. 준호 씨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마움을 전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오그라들었습니다. 방 안은 페인트 냄새와 새 가구 냄새로 가득했고 제 물건이라곤 오래된 편지가 든 나무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화분도 사진 액자도 따뜻한 빛을 내는 스탠드 하나조차 없었지요.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모두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맞춰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치 신혼여행 같았습니다. 나경이는 저를 부엌으로 부르며 말했죠. 엄마가 만든 돈가스가 제일 맛있잖아. 도윤이는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고 민지는 그림을 보여주며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일요일 오후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잘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시간만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적응이란 단순히 새로운 집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도 설명도 받지 못한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마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두 번째 주부터 나경이는 음식 준비를 도와줄 건지 묻지 않았고 대신 장보기 목록을 메모지에 남겼습니다. 엄마, 이거 좀 사다 주실래요? 교통카드는 충전해뒀어요. 처음엔 도움이 되는 기분이 좋아 산책 삼아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강남대로를 따라 시장 바구니 끌고 걷다 보면 과일 노점상도 반갑고 신문 파는 아저씨와 인사도 하고 옛날처럼 마트 앞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사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움은 곧 당연한 일로 바뀌었고 부탁은 어느새 의무가 되었습니다. 엄마 점심은 하셨어요. 나 회의 급해서요. 도윤이 학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준호가 늦고 나도 화상통화 있어요. 세탁 좀 부탁드릴게요. 애들 교복이 밀렸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제 일과를 잃어갔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에 끼워 맞춰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교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밥 짓고 다림질하고 아이들 등하교 챙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존재 정해진 시간도 없이 대가도 없이 누구도 제 안부를 묻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불평하지 않았지만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문을 닫고 나면 밤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수치심으로. 도대체 나는 언제 세상에서 내 자리를 잃은 걸까요? 어느 금요일 국수 삶을 물 올려두고 기다리던 중 나경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 진짜 편해. 다 해결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다 해결돼. 저는 손님도 사랑받는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급 직원, 톱니바퀴 하나였던 겁니다. 말을 꺼내봤습니다. 나경아, 나 가끔은 내가 짐처럼 느껴져.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우린 엄마를 사랑하잖아. 더 뭘 바래?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덫. 다정한 말투 속에 울고 싶은 감정을 숨겨야 하는 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선 늘 제가 예민한 사람, 별것 아닌 걸로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조금의 공간을 원한 건데, 그냥 잠시라도 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쉬고 싶었던 건데 말이죠. 다음 주 일요일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준호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어머님, 혹시 손님용 욕실 좀 닦아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저는 아이들 할머니예요. 청소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머님은 늘 뭐든 잘 도와주시잖아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제가 그걸 허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시간을 내어주었고 제 생각을 감췄고 과하게 반응한다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제 존재를 스스로 흐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게 당연하다고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포기했다는 슬픔, 정든 마당을 천창으로 바꿨다는 슬픔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불리게 되었다는 슬픔. 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커피와 함께 정호승 시집을 펼쳐보던 정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할머니일 뿐이었고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등이 굽고 앞치마가 얼룩지고 목소리가 잠긴 그 여인. 교내 행사에서 시를 낭송하던 정숙은 어디 갔을까요? 친구들과 옥상에서 차 마시며 수다 떨던 정숙 양재천을 걷던 그 여인은요, 나이가 들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매번 양보하다가 점점 희미해진 겁니다. 자유의 반대는 감옥이 아니라 바로 이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을 쓸다가 예전에 교직에 있을 때 잡지에서 읽었던 문장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당신이 받아들이는 만큼이다. 저는 너무 많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과거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저를 깨우게 될 줄은. 작아 보이지만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이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제 방은 결국 제 안의 상태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가구도 새 것이었지만 숨 쉴 틈도 온기도 저다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에 있는 하얀 사각형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 보일 뿐이었고 새소리도 거리의 소음도 아침 커피 향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요함과 답답함만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져온 건 40년 넘게 써온 재봉틀이었습니다. 벽 앞 작은 책상에 놓고 싶었지만 나경이는 늘 바쁜 미소로 말했습니다. 엄마 공간이 부족하니까 잠깐 옷장에 넣어둘래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애쓰더 사진이 담긴 상자도 가져왔습니다. 한 장쯤 벽에 걸까 했지만 준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인테리어 다 해놨어요. 미니멀한 느낌 유지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협탁 서랍에 넣었고 그 서랍을 닫으며 제 안의 어떤 부분도 함께 닫혔습니다. 한동안은 그냥 적응의 문제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초반엔 다 힘들지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그건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상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 권리 제 음악을 틀 자유 먹고 싶은 걸 고를 선택권 모두 잃은 겁니다. 뉴스조차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채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는 초코우유, 민지는 잼 바른 토스트를 좋아했죠. 저는 원래 집에서 직접 구운 빵에 따뜻한 차를 마셨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옷을 입을 동안 설거지를 하고 등교하면 집을 쓸고 오전 중엔 나경이가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대로 장을 봤습니다. 현미쌀 잊지 마세요. 준호는 글루텐 프리 중이니까요. 처음엔 바쁘다는 게 좋았고 무언가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에 안도했지만 점점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제 시간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교체되는 과정이라는 걸요. 어느 화요일 아이들 방에서 옷을 개던 중 냉장고에 붙어있던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와 강아지,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인물이 그려져 있었고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걸 돌보는 할머니 정숙. 저는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돌보는, 그게 지금의 제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가진 전부였을까요? 경계를 세우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음 말씀하세요. 하지만 막상 말하면 또 그 얘기야. 엄마 다 갖고 계시잖아. 우리가 잘 챙겨드리는데 왜 그래요? 그들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었고 마음을 때리는 일 없이도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지친 끝에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나경아, 나 요즘 나만의 공간이 없는 것 같아.
그녀는 휴대폰에서 눈을 들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창문 없는 방은 이제 단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비추는 상징이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햇빛은 없었고 숨 쉬었지만 제 공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져온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책을 꺼내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마다 누군가 무언가를 부탁했습니다. 엄마, 도윤이 샤워하라고 좀 해줘요. 밥 좀 같이 해줄래요? 은행 가야 하니까 수도공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제 시간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고 침묵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공간조차 없으면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감옥엔 쇠창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고요히 있을 권리만 빼앗겨도 됩니다. 가장 아픈 건 그 부탁들이 모두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말하지 못하는 무게. 악에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덜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기적인 걸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는 걸까? 그래도 지붕도 있고 식사도 있고 귀여운 손주들도 있고 따뜻한 집도 있잖아.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래된 집 도봉구의 옛집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인호가 마당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식물들이 있었고 햇살이 가득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인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속의 여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바뀌는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창한 깨달음도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보일 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쓸고 있던 중 거실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계세요? 나경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또 뭐 하고 계시겠지. 항상 뭔가 하고 있잖아. 어르신? 이름도 사라지고 그냥 어르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몇 달 만에 머릿속이 또렷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자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주변은 눈치채지도 못한 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사각창을 올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시 창문을 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도움과 이용당하는 것 사이엔 아주 얇은 선이 있습니다. 처음엔 안 보이지만 깨닫는 순간엔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린 상태죠. 처음 몇 달간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감사받았습니다. 엄마 점심 너무 맛있어요. 엄마 없으면 우린 어떻게 해요? 진짜 천사 같아요. 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사라지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리하고 쓸고 늘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고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직접 부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히 할 거라 믿는 겁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뭔가 어긋난 공기, 말없는 불편함이 흘러왔습니다. 수요일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했던 날, 저는 일부러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12시 40분 나경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녀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배달시켜야겠네. 근데 다음엔 미리 말해줘요. 우리 일정 있으니까. 제 상태는 묻지도 않고 따뜻한 차도 없고 좀 쉬세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휴대폰을 들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이 숙제하는 사이 저는 세탁실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던 고등학교가 떠올랐고 길에서 마주칠 때 반갑게 안아주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더 이상 엄마도 할머니도 정숙도 아닌 그냥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 인호와 함께였을 때 우리에겐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면 그는 설거지를 했고 제가 빨래를 널면 그는 다림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서로를 도왔고 서로를 바라보았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일정, 그들의 필요, 그들의 급한 일들이 우선이었고
제 급함은 단 한 번도 우선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온몸이 처졌습니다. 저는 밤새 곁에서 간호하며 2시간마다 천을 재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아침에 나경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준호 학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는 노트북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엄마랑 있을 수는 없어. 중요한 회의가 있어. 중요한 회의. 마치 제가 겪고 있는 건 아무 의미 없고 제가 할 일은 오직 지시를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듯 말입니다. 평소처럼 받아들였지만 그날 아침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아침을 차렸습니다. 피곤해서도 아이 때문도 아닌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다는 권리조차 제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원하느냐고는 아무도 묻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 가족 저녁 식사 중 용기 내어 한마디 했습니다. 민지야, 너무 오래 휴대폰 보면 눈이 아파. 조금 내려놓는 건 어때?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웃지도 않는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각 집마다 방식이 있는 거죠. 나경이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런 건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자식들을 키운 경험도 너희보다 많으는데 하고 싶은 말은 삼켰습니다. 도착한 이후로 모든 걸 삼켜왔으니까요. 그날 밤 창 없는 방의 문을 닫으며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또 한 번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꺼지지는 않았지만 힘이 없는 빛처럼 잠도 제대로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속이 꽉 막힌 기분으로 몇 번이나 깼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 앉아 하얀 사각형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더 이상 바닥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진짜로 저를 깨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손님은 15명. 제가 먼저 나서서 초코볼과 카스테라 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상태로 초콜릿을 저으며 서 있는데 준호가 부엌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정숙 어머님, 이따 손님 화장실도 좀 닦아주실 수 있죠? 저는 멈췄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아이들 할머니지 청소부가 아니에요. 그는 마치 제가 큰 실례라도 한 것처럼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항상 다 해주시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항상 다 해주시니까. 그 순간 진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편리함으로 변하면 존중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저는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 제 발은 돌처럼 무겁고 등은 마치 마라톤을 뛴 사람처럼 아팠습니다. 물을 잠그고 싱크대에 몸을 기댄 채 울었습니다. 인호의 장례식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제가 두고 온 집 정원, 은퇴자들 가르치던 바느질 교실, 독서 모임, 저의 자유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지워버린 저 자신에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잊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도 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장자리로 밀려 떨어지는 걸 허락했던 것입니다. 어느 아침 볼펜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을 때 인호가 예전에 소설 아이디어를 적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줄이 그어져 있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 장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결국 세 장일 뿐이다. 그 문장은 마치 제 영혼을 내리치는 손바닥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금으로 된 세 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편리하고 세련되고 기능적인 세 장이지만 열쇠도 없고 의지도 사라진 그런 세 장 속에 정해진 운명은 가끔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한 통의 전화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 있었던 어느 평범한 오후 점심을 다 차려내고 조리대를 닦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녹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순자 할머니이신가요?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자 선생님. 저 불광동 주민센터의 최미영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제 심장이 잠깐 멈추는 듯 했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말고요. 최미영 씨는 불광동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의 담당자 중 한 분이었고 저는 거기서 10년 넘게 노인분들께 글을 가르쳤습니다. 함께 어르신들 손을 잡고 처음 읽기를 도왔던 동료였죠. 최미영 씨 정말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슬퍼요. 혹시 김만수 어르신 기억하세요? 저는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제가 가장 아꼈던 수강생 중 한 분이었어요. 70이 넘어서 처음 글자를 배우겠다고 오신 분이었고 손녀가 보내준 편지를 직접 읽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꼭 연락을 드려달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숨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남기셨는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려요. 최미영 씨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정순자 선생님께 제 이름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늦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손녀가 보내준 동화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기분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한 줄기 빛이십니다. 영원한 존경을 담아 김만수 드림.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기억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울었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어르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떠났고 저는 살아있지만 사라진 듯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화는 제 안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를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그 어떤 하얀 천창도 집안일도 무심한 시선도 꺼뜨릴 수 없었던 그 불씨가요. 그날 밤 다른 식구들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는 사이 저는 창문 없는 방 안에 조용히 들어와 몰래 적어두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그 노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정순자다. 나는 아직 존재한다. 단지 그걸 다시 기억해야 할 뿐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단순히 맡겨지는 일만이 아니라 나를 지워가는 말들이었다. 엄마 이것 좀 도와줄래요? 엄마 집에 계시니까 이것도 해줄 수 있지 엄마. 맛있는 거 좀 해줘. 그건 도움이 아니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묻지도 않고 나를 계속 바쁘게 만드는 방식일 뿐이었다. 나는 불편함을 주기 싫어 계속 수능했지만 내 안에는 작은 씨앗이 하나 생겨났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걸 다시 찾는데 늦은 건 아니야. 며칠 뒤 이도윤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길에 근처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았다. 따뜻한 오후였다. 나무들은 노란 잎으로 가득했고 도윤이는 과자를 먹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걸 바라보다가 도윤이가 물었다. 할머니 옛날에 선생님이었지. 그래 맞아. 진짜로 어른들한테 글자를 가르쳤어. 도윤이의 입겐 초콜릿이 묻어 있었다. 응, 자기 이름조차 읽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마마났단다. 그럼 지금은 왜 안 해? 나는 목이 메었다. 잊고 있었다. 다시 하면 안 돼. 그 질문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울렸다. 8살짜리 손자가 내게 가능성을 상기시켜줬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래.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인 것 같아. 그날 밤 꿈에 박인호 할아버지가 나왔다. 우리는 책방에 있었고 그는 붉은색 표지의 책 하나를 가리키며 나를 부드럽게 바라봤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그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평온한 기분으로 눈을 떴고 결심을 내렸다. 다시 가르치고 다시 살아가기로. 방법도 시기도 몰랐지만
분명 해내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결심은 조용히 찾아온다. 허락이 아닌 용기가 필요하다. 다음날 아이들이 숙제하고 나경이 화상회의 중일 때 나는 다시 최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 씨, 나 정순자예요. 다시 가르치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정말 기뻐요. 정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생을 바꾸는 결심이 가장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건 그 결심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지키는 일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정확히 일주일 후 진심으로 쓸모있다고 느낀 그 날들 끝에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다. 마포구 성산동 주민센터 근처 원룸 전셋집 광고였다. 크진 않지만 내 공간. 나경이 노트북을 든 채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그거 뭐 보고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 다시 혼자 살 거야. 부동산에도 얘기했어. 주민센터 근처로 알아보고 있어. 정적. 그녀는 얼어붙은 듯 했다. 뭐라고 무슨 말이야. 들은 그대로야. 나 이 집에서 나가려고. 내 공간을 되찾고 싶어. 그녀는 노트북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눈빛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니, 너희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다시 찾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낯선 사람 보듯 나를 쳐다봤다. 애들은 우리가 엄마한테 한 건 그게 사랑이 부족해서는 아니잖아.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야.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모자랐던 거야. 자유는 항상 박수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때론 견딤으로 얻어진다. 그 후 몇 날, 며칠 동안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정적 방해가 시작됐다. 엄마 이제 74이야. 넘어지면 어떡해. 혼자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외롭지 않을까.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가 엄마를 방치한 줄 알잖아. 처음엔 나는 조용히 받아들였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놓치기 싫은 거였다. 어느 날 이준호가 말했다. 정 선생님, 선생님 안 계시면 이 집 무너져요. 다 도와주시는데 우린 혼자 못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도 잘했잖아요. 나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날 나는 알았다. 내가 그들의 안락함을 지탱해주던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는 걸. 나의 작은 도움들이 결국 내 삶을 대가로 내어주는 기둥이었단 걸. 민지이는 자기 전 내 품에 안겨 물었다. 할머니 왜 가려고 해? 우리가 부족해? 나는 그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해. 내 사랑하는 아가야. 우리는 함께 울었지만 나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들에게 허락받을 필요는 없었다. 내가 내게 허락하면 되는 거니까. 드디어 성산동 원룸 계약서에 사인했을 때 마지막 폭풍이 몰아쳤다. 나경이 노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혼자서 계약했어. 우리한텐 아무 말도 없이 내 인생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 같이 살잖아. 이건 모두에게 영향을 줘. 그 순간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터뜨렸다. 몇 달 동안 내게도 다 영향을 줬어. 그런데 아무도 내가 괜찮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내가 밥하고 청소하고 돌보는 걸 당연히 더 여겼지. 이젠 드디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어.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았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잘 대해주지 않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들은 날 쓸모있는 엄마로 대해줬지 한 사람으로는 아니었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고 하나의 역할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랜만에 내 말을 진심으로 들은 것 같았다. 그 후 며칠은 감정의 전쟁이었다. 애들이 슬퍼해. 우리가 한 걸 무시하는 거야. 우리를 버리는 거야. 이기적이야. 하지만 예전에 심리학 강연에서 들은 한 문장이 힘이 됐다. 경계선을 세우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박나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경아, 나 부탁 하나만 할게. 이사할 때 쓸 용달차 알아봐 줄래? 뭐 이사가 진짜야?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 엄마 제정신이야. 그때 나는 알았다.
나이 든 여자가 자립을 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는 걸. 나는 지금 누구보다 맑은 정신이야. 나는 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때로 가장 큰 혁명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일주일은 감정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작별 메시지를 그렸고 나경은 계속 설득하려 했고 이준호는 거의 말을 안 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매일 밤 잠이 더 잘 왔다. 이삿날 상자들을 용달차에 올리며 나는 내 물건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는 느낌을 받았다. 재봉틀책, 사진들, 나를 기억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 나경이 나를 꼭 안고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눈물이었다. 자유는 항상 아픈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안도감을 준다. 파티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단지 모든 걸 주고 난 후 이제는 내 차례라고 말할 용기를 낸 한 노년의 여인만 있었다. 내 새로운 집은 크지 않았다. 성산동의 조용한 골목을 바라보는 작은 발코니가 있는 하얀 벽의 원룸이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주방은 작고 샤워기는 미지근했지만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몇 달 만에 느끼는 감정이 밀려왔다. 내 공간, 내 숨, 내 자유. 그 첫날 알람도 없이 오전 10시까지 잤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발소리도 씻어야 할 그릇도 없었다. 마테차를 끓여 발코니에 앉아 책을 펼쳤다. 햇살이 허락 없이 스며들었고 나는 다시 울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다. 일주일도 안 돼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이른 아침엔 동네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고 돌아와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고 주 2회 불광동 복지관에서 수업을 했다. 내 학생들은 나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다. 여러 사정으로 한 번도 글을 배우지 못했던 분들. 나는 그분들께 글자를 주고 그분들은 내게 생기를 돌려줬다. 어느 날 이명호 어르신이 말했다. 선생님 새 단어를 읽을 때마다 불이 켜지는 느낌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나는 그림 수업에도 등록하고 독서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토요일엔 걷기 모임에도 나가고 짧은 여행도 감행했다. 강릉 통영, 전주로의 주말 여행들. 가끔은 외로웠다. 외로움은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외로움은 선택한 것이었고 그게 전부를 바꿨다. 자신을 선택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 심지어 공기의 무게까지도. 3달쯤 지났을 무렵 작은 기적이 찾아왔다. 나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싸우자고가 아니라 사과하러. 엄마 요즘 계속 생각했어. 엄마랑 같이 살 때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진심이었다. 엄마를 안 좋아한 게 아니라 항상 곁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내 안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말해줘서 고마워 나경아. 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 이번 주 일요일에 애들이랑 엄마 댁에 가도 될까? 애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해.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엔 메뉴는 내가 정할 거야. 나는 웃었고 그녀도 웃었다. 방문은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아이들은 크루아상과 꽃을 들고 왔다. 내가 요리하길 기대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있고 싶어 했다. 우리는 좁은 발코니에 다 같이 모여 앉아 마테차를 나눠 마셨다. 이도윤은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 줄 알게 됐다고 했고 민지은 이제는 빨래도 도운다고 했다. 나경은 돌아가며 나를 꼭 안았다. 멀리 있어도 이렇게 가르쳐 주어줘서 고마워요. 때로는 오직 자신의 자유 속에서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 어느 날 오후 미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윤정이를 만났다. 그녀는 눈빛이 흐려져 있었고 독서 모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우리는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남편 잃고 딸네 집으로 왔는데 생각처럼 되질 않네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 마음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좋았던 부분도 힘들었던 부분도 지금의 새로운 삶도. 그녀는 아픔과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나는 내가 잃어왔다가 되찾은 걸 보았다. 힘이었다. 정희는 내 친구가 되었고 나중엔 동행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을 찾기 시작했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냈다. 그녀가 다시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나의 이야기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듯한 감정을 느꼈고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것. 자기 목소리를 가진 여자는 문제가 아니라 조용한 혁명이다. 6개월이 지났다. 허리 통증은 사라졌고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웃었다. 나는 집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되찾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권리였다. 자식들은 나를 더 존중했고 손주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나는 나 자신을 더 자주 용서했다. 심지어 이준호도 어느 날 전화를 걸어 물었다. 정순자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잘 챙기세요? 저희는 매일 정신이 없어요. 나는 몇 가지 조언을 해줬지만 이렇게도 덧붙였다. 지금은 내가 내 시간을 내 방식대로 써.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물으세요. 혼자 나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짓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떠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찾아낸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고 누군가에게 쓰이고 있는 것 같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80이든 70이든 60이든 나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을 선택하세요.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당신만의 평온을 선택하세요. 남의 기대에 얽매여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세요. 정순자, 박영희, 김미정.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 이전의 당신입니다.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인생을 살아온 역사와 무게, 그 모든 존엄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 남는 시간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깊은 상처도 품고 살아왔고 고요한 희망도 간직하고 있는 여전히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결코 나이로 닳거나 시간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독립은 몇 살에 시작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독립은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다 하는 숨을 다시 들이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 호흡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매일 밤 알맞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면 당신의 근육은 조용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를 넘기면 10년마다 근육량이 최대 8%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손실 대부분이 낮이 아닌 밤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현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이 근육 감소를 막고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적절한 식품을 잠자기 전 섭취하면 밤사이 근육 회복이 촉진되고 통증이 줄어들며 아침에 더 강한 몸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스스로의 체력과 자립 활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흔히 간과되는 주제, 바로 밤 시간의 근육 손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근육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잘 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몸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복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몸 안의 근육을 스스로 분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하며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에는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을 활용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낮 동안 충분히 단백질을 먹더라도 밤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특정 음식을 먹으면 이런 밤 시간의 근육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음식은 자는 동안 새 근육 생성까지 유도합니다. 오늘은 이런 음식 중 가장 효과적인 8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8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릴 텐데,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며, 특히 1위 음식은 최근 연구에서 운동 없이도 밤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메모장을 꺼내세요. 자는 동안에도 몸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1번을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면 0번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하기 쉽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효과까지 탁월한 식품입니다. 밤 근육을 지켜주는 첫 번째 비밀. 식품 바로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 익숙하지만 한동안 잊고 지냈던 식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순한 음식이 밤사이 근육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치즈가 근육에 좋다고 설마.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이 뒷받침하는 이야기입니다. 코티지 치즈에는 카세인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흡수가 매우 느려서 섭취 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천천히 아미노산을 공급해줍니다. 이걸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유청 단백질이 불꽃놀이처럼 빠르게 흡수되고 금세 사라진다면 카세인은 촛불처럼 잔잔하게 오래도록 타오릅니다. 우리가 밤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긴 공복 상태에서도 근육을 조금씩 꾸준히 도와주는 연료가 되는 셈이죠. 영국 영양학 저널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 전 카세인을 섭취하게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 단백질 합성이 무려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유지한 게 아니라 잠자는 동안 새 근육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취침 30분에서 60분 전 저지방 코티지 치즈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맛이 너무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잘 익은 바나나 몇 조각이나 계피 가루를 살짝 더해보세요. 단 설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단맛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을 도와주고 거기에 치아씨드를 한 스푼 섞으면 식이섬유와 오메가3까지 보충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코티지 치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소화가 편안합니다. 위가 약하거나 밤에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들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죠. 실제로 아침에 뻣뻣하게 일어나거나 자는 중 자주 깨는 분들 중에서 코티지 치즈 하나로 큰 차이를 느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입증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으며 효과가 분명한 밤 간식을 찾고 있다면 바로 이 코티지 치즈가 그 정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아침마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예전보다 힘이 빠졌다고 느끼셨다면 그 이유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치즈 한 컵이 당신의 근육을 조용히 지켜주는 밤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식품 번호 7. 삶은 계란 작지만 강한 야간 단백질의 핵심 삶은 계란. 하나쯤은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평범한 음식이지요. 하지만 이 작고 단단한 식품이 60세 이후 근육을 지키는데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정확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어 근육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성분은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 합성을 켜는 스위치처럼 작용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에 둔감해지고 근육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집니다. 이 현상을 동화저항이라고 부르는데 루신은 그 저항을 뚫고 근육 생성을 유도하는 핵심 열쇠가 되어줍니다. 실제로 2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잠들기 전 삶은 계란을 섭취한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려 19% 더 높은 근육 유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IGF-1이라는 성장 관련 호르몬 수치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지만 근육 회복과 조직 재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잘 회복되고 통증이 줄며 밤새 근육이 더욱 탄탄하게 재건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삶은 계란의 또 하나의 장점은 준비가 정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삶고 껍질 벗기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 요리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 거리도 거의 없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쯤 계란 1-2개면 충분합니다. 소화도 부담 없고 설탕이나 전분이 거의 없어 혈당도 안정적이지요. 야식으로도 가볍고 입맛 없을 때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영양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삶은 계란 위에 강황가루 한 꼬집이나 후추를 살짝 뿌려보세요. 강황은 염증을 완화해주고 후추는 그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혹은 아보카도 한 조각과 함께 드시면 건강한 지방 덕분에 소화 속도는 느려지고 밤새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밤늦게 식욕이 줄어든 분들, 관절이 아픈 분들, 근육량 감소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이 작은 계란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회복이 필요할 때도 평소보다 기력이 떨어진 날에도 이 단순한 삶은 계란 한두 개가 당신의 근육과 활력을 지켜주는 조용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정리하자면 소화가 편안하면서 근육 생성을 위한 단백질과 루신이 충분하고 성장 호르몬 수치까지 높여주며 준비도 간편한 이 음식은 노년기의 야간 간식으로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선택 중 하나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아침에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진다고 느끼셨다면 오늘부터 계란 한 개로 조용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식품 번호 6. 올리브유 참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밤시간 동맹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식으로 떠올리는 음식은 아니지만 60세 이후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바로 올리브유에 담긴 참치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지켜내려는 당신의 여정을 저도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참치는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손꼽히는 고단백, 저지방, 고효율 식품입니다. 특히 근육 성장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중 하나인 루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 몇 입만으로도 근육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에 든 참치가 아니라 올리브유에 담긴 참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조합이 밤사이 근육 회복을 극대화하는 이중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킵니다. 이 덕분에 참치 속 아미노산이 더 오랫동안 혈액 내에 머무르며 밤새 근육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2020년에 발표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취침 전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한 고령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밤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이 무려 34%나 더 높았고 비타민 D 흡수와 염증 수치 개선 면에서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더 깊이 잠들었고 더 빠르게 회복했으며 무엇보다도 아침에 덜 아프고 더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쯤 올리브유에 담긴 참치 반 캔 정도를 꺼내 통밀 크래커나 오이 슬라이스와 함께 드셔보세요. 기회에 따라 레몬즙 몇 방울이나 소금 한 꼬집을 더하면 풍미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마요네즈나 기름진 소스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참치는 자연식품 중에서도 루신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루신을 더 많이, 더 자주 섭취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이로 인해 생기는 근육 손실, 즉 근감소증을 막고 움직임과 독립성 균형 감각까지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합은 단순한 야식이 아닙니다. 단백질의 빠른 공급력과 건강한 지방의 지속 효과, 그리고 이 둘이 함께 만들어내는 회복의 리듬. 이것이야말로 밤 시간 동안 근육을 지키는 시니어만의 전략이며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침에 조금 더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고 싶다면 오늘 밤은 참치 반 캔으로 시작해보세요. 식품 번호 5, 그릭 요거트 근육 장뼈를 동시에 돌보는 야간의 한 그릇.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접하는 친숙한 간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겉보기엔 부드럽고 고소한 유제품일 뿐이지만 사실 이 한 그릇 안에는 근육을 지키고 장을 살리고 뼈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 간단한 요거트 한 그릇이 밤사이 몸을 회복시키는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그릭 요거트가 특별한 이유는 일반 요거트와는 달리 3번 이상 걸러낸 농축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더 풍부하고 당분은 더 적고 무게감 있는 질감 덕분에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핵심은 소화가 천천히 되는 카세인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밤사이 몸속에서 천천히 흡수되며 수면 중 근육 분해를 막고 회복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소화력과 면역력을 높이고 칼슘이 뼈의 밀도를 유지하면서 근육 수축과 이완 신경 전달까지 조절해줍니다. 한마디로 근육 흡수, 장, 터수, 뼈 3가지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식품이죠. 한 국내 임상 연구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백질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 간식을 잠들기 전에 섭취하게 했고 단 6주 만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6% 증가, 근육 세포 내 에너지 기능이 향상, 다음날 아침에 더 활기차게 일어남. 이 결과는 그릭 요거트가 단지 영양 보충이 아니라 몸 자체의 회복 능력과 근육 에너지 시스템까지 강화시켰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피로하거나
몸이 굳는 느낌이 드는 분들, 그릭 요거트가 그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자기 전 45분쯤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맛이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계피가루 한 꼬집, 블루베리나 딸기 몇 조각 혹은 바닐라 익스트랙 한 방울을 더해보세요. 풍미는 살리고 당분은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더 영양을 높이고 싶다면 치아씨드 한 티스푼을 섞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엔 식물성 오메가3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소화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 건강입니다. 건강한 장은 근육 회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흡수율이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근육 장뼈 3가지를 한 번에 지켜주는 수면 전 최고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카세인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프로바이오틱스로 장을 살리고 칼슘으로 뼈와 신경 기능을 돕는 완성도 높은 건강식품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노란빛의 따뜻한 음료. 단순히 잠을 돕는 걸 넘어 염증과 관절 통증까지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강황 우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품 번호 4. 강황 우유,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밤의 음료.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숙면을 위해 마시던 이 전통적인 음료가 60세 이후엔 단순한 습관을 넘어 몸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강황 한 꼬집이 더해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단순한 조합은 근육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먼저 우유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유는 카세인 단백질이 풍부해 섭취 후 천천히 소화되며 오랜 시간 동안 근육에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또한 칼슘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이며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요. 비타민 D 또한 함유되어 있어 면역과 근육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60세 이후엔 몸이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밤에 카세인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이 한 잔은 근육이 밤새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연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노란 가루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닌 자연이 준 한 겸의 선물입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관절 통증과 근육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단백질이 들어간 음료를 섭취한 고령자들은 밤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이 평균 32% 증가했으며 여기에 커큐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아침에 뻣뻣함이 줄고 관절 통증과 근육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실질적인 회복의 루틴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끓이지 말고 따뜻하게 든 우유 한 컵에 강황 가루 1/4티스푼과 후추 한 꼬집을 넣어 섞어주세요. 후추는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회에 따라 꿀 한 방울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달지 않게 조심하세요. 취침 30분 전 천천히 마시며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시켜 주세요. 혹시 유당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 같은 식물성 대체 우유도 가능합니다. 단 칼슘이 강화되어 있고 단백질이 추가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세인 함량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강황과 함께 마신다면 근육 회복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음료는 단순한 우유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되어 밤새 몸을 회복시키고 강황은 염증을 가라앉히며 따뜻함은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쉬는 동안 자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잔은 그 과정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밤 몸을 편안히 이완시키고 근육을 보호하며 더 깊고 안정된 수면을 원하신다면 따뜻한 강황 우유 한 잔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번호 3. 아몬드 버터. 조용하지만 강력한 근육 보호 동반자.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스프레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을 도와주는 특별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 버터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간식은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서 밤 시간 동안 근육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숙면까지 유도하는 기능성 식품입니다. 아몬드 버터는 소화가 느린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자기 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고 에너지를 천천히 오래도록 공급해 줍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고 조직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아몬드 버터는 야간 근육 회복 간식으로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자주 먹는 설탕이 많이 든 간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 오히려 피곤함을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버터는 다릅니다. 밤사이 공복 상태에서도 근육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연료가 되어줍니다. 20년 한 국내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작은 양의 아몬드 기반 지방을 취침 전에 꾸준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질소 보유율이 17% 향상되고 야간 근육 손실이 줄어들며 코르티솔 수치,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몬드 버터가 근육을 단순히 보충하는 걸 넘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숙면을 유도하며 근육의 단백질 보유 능력을 높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먹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자기 전 30분 전쯤 자연산 아몬드 버터 한 스푼을 그대로 떠먹거나 통밀 토스트 한 조각 사과 얇게 썬 것, 몇 조각 혹은 귀리나 씨앗으로 만든 건강한 크래커 위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기 첨가되지 않은 천연 아몬드 버터를 고르셔야 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기름과 고형분이 분리돼 있고 저어야 하는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설탕이나 경화유가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몬드 버터의 또 다른 강점은 마그네슘 함량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밤중에 자주 깨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해 고민인 분이라면 이 작은 스푼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몬드 버터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한밤중에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서 깨는 현상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야식처럼 배를 채우는 부담 없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뭔가 무거운 걸 먹기 싫은 분들 또는 식욕이 줄어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느리게 소화되는 건강한 지방과 식물성 단백질이 조화를 이루며 근육 회복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막아주는 음식, 더 깊은 숙면을 유도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는 영양 간식, 바로 아몬드 버터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매일 밤 조용히 당신의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식품 번호 2. 타트체리 주스. 밤사이 회복을 돕는 새콤한 한 잔. 이제 두 번째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음료입니다. 약간은 새콤하고 살짝 톡 쏘는 맛이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지닌 과일 주스입니다. 바로 타트체리 주스입니다.
이 한 잔이 단순한 숙면을 넘어서 밤사이 근육 회복과 관절 통증, 완화 신체 재건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건강 음료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주스는 과학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입증된 천연 회복 도우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자고 일어나도 근육통이 심하거나 몸 여기저기가 자주 붓는 분들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타트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식물성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동시에 진여 근육 손실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해 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은 멜라토닌입니다.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수면 호르몬이죠.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이 덜 손상됩니다. 멜라토닌이 늘어나면 숙면이 쉬워집니다. 숙면은 곧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밤, 그것이 바로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2019년 한 국내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타트체리 주스를 자기 전에 마시게 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아침에 느끼는 근육통이 33% 줄었고 수면의 질은 15% 향상되었습니다. 혈중 멜라토닌과 항산화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한 잔의 천연 주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한 수면 보조가 아니라 노화로 인한 근육 회복 지연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타트체리 주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육 회복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복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100% 타트체리 주스를 102ml 정도 잠자기 30-45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타트체리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세요. 스위트체리나 설탕이 들어간 혼합 주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맛이 너무 시게 느껴지면 물로 희석하거나 레몬즙을 약간 넣어 상큼하게 마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음료는 근육뿐 아니라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엉덩이, 어깨 부위가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께는 이 염증 완화 효과가 몸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고 회복 속도도 높여줍니다. 또한 수면이 좋아지면 몸은 성장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깊은 잠 속에서 근육과 세포를 재건하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자주 깨는 분들,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께 이 천연 주스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성이 없고 장기간 복용해도 부담이 없으며 신체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을 돕는 음료.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밤새 사라지고 있는 근육을 조용히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정리하자면 타트체리 주스는 항산화 성분 멜라토닌 한겸 효과가 모두 어우러진 천연 회복 음료입니다.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몸 전체가 더 잘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밤이 오기 전에 딱 한 잔. 몸은 그 밤을 다르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위 식품, 유청 단백질. 쉐이크 자는 동안 근육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한 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오늘의 1위 식품은 바로 유청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밤사이 근육을 보호하고 노화에 따른 근감소를 늦추며 심지어 새로운 근육 생성을 도와주는 강력한 방법이죠. 단백질 파우더는 보디빌더들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한 식사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밤이 되면 근육은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몸의 균형과 기력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유청 단백질 한 잔이 이 흐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루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높은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루신은 마치 스위치처럼 작용해 몸이 근육을 다시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루신 스위치가 쉽게 켜지지 않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반응이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질의 단백질을 더 알맞은 시간에 섭취해야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2021년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잠들기 1시간 전에 40개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 단백질 합성이 밤사이 무려 22%나 증가했고 근육 분해 지표는 줄어들었습니다. 힘과 보행 속도, 균형 감각까지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운동 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이라도 함께 한다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겠죠. 이제 실천 방법입니다. 고품질의 유청 단백질 파우더 1스푼을 무가당 아몬드 우유나 물에 섞어 마시면 됩니다. 밤잠 들기 30-60분 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좀 더 든든하게 즐기고 싶다면 바나나 반개, 아몬드 버터 1숟갈 또는 시나몬이나 바닐라 추출물을 살짝 곁들여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생크림 시중에 파는 벌크업용 쉐이크는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흡수를 방해하고 부담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청 단백질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근육 손실을 막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근육 생성까지 도와준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숙면 중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IGF-1의 생성도 촉진하여 근육뿐 아니라 전신의 회복과 재생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사처럼 준비가 번거롭지 않고 위에 부담도 주지 않으며 식욕이 없을 때도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점이 시니어분들께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청 단백질 쉐이크는 수면 전 가장 효율적인 영양 전략이자 60세 이후의 근력 유지와 건강한 자립 생활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빠르게 작용하는 고품질 단백질, 근육을 자극하는 루신 고함량,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 그리고 간편한 섭취 방식. 유청 단백질 쉐이크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60세 이후 삶의 질을 지키는 작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의 끝에 한 잔, 당신의 근육과 회복력은 그 밤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근육은 낮에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섭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근육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단단히 키워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음식은 단순한 유행이나 입맛만을 위한 간식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실제 효과가 확인된 밤시간 영양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음식들이 증명해 줍니다. 오늘 밤 이 중 하나만 골라 실천해 보세요. 거창하게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 작은 시도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유청 단백질 한 잔 혹은 타트체리 주스 한 모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그 조용한 변화가 바로 당신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기억하세요. 이 나이에 멀리라는 말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단 하루 한 숟가락 한 걸음씩 우리의 근육도 자립심도 함께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몸은 다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